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홀어머니와 오누이가 살고 있었어요. 가난했지만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어느 날 아침 고개 너머 마을에서 큰 잔치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머니는 일손을 도와주고 품삯을 받기로 했어요. 해가 중천에 뜨기 전 어머니는 아이들을 문 앞에 세워두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얘들아,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절대로 문을 열면 안 된다. 누가 와서 아무리 달래도 절대 열어주지 마라. 알았지?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어머니는 고갯길을 넘어 잔칫집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는 떡을 찌고 전을 부치느라 온 마을이 부산스러웠지요. 어머니는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요. 시루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기름진 전 냄새가 골목에 가득했어요. 해질 무렵 잔치 주인은 정성껏 일한 어머니에게 따끈한 떡을 한 광주리 가득 담아주었어요. 어머니는 광주리를 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배고플 아이들 얼굴을 떠올리며 발걸음을 재촉했답니다. 해가 뉘엿뉘엿 산 너머로 넘어가고 어머니는 서둘러 첫 번째 고개를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둠 속에서 큰 호랑이가 벌떡 나타나기를 가로막았어요. 번쩍이는 눈에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호랑이가 으르렁거렸지요.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깜짝 놀라 떨리는 손으로 떡 하나를 꺼내 던져주었어요. 호랑이는 떡을 꿀꺽 삼키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답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두 번째 고개를 넘는데 또다시 그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도 똑같이 떡을 요구했지요.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떡을 더 꺼내주었어요. 광주리 속 떡이 점점 줄어들었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개에 이르렀을 때 호랑이가 또다시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제 광주리에는 떡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빈 광주리를 보여주며 사정했지만 배고픈 호랑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호랑이는 어머니의 옷을 뒤집어 쓰고 광주리를 이고는 아이들을 속일 생각으로 오누이가 기다리는 집을 향해 어둠 속을 걸어갔답니다. 호랑이는 어머니의 치마저고리를 입고 머리에 수건을 둘러썼어요. 버선을 신고 집신까지 신으니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였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발톱과 무서운 이빨을 가진 호랑이가 숨어 있었지요. 달빛만 희미하게 비치는 밤길을 걸어 호랑이는 오누이가 기다리는 집 앞에 도착했어요. 어머니처럼 목소리를 내며 문을 두드렸답니다. 얘들아, 엄마 왔다. 문 좀 열어라. 하지만 문 안에서 기다리던 오빠는 금방 이상함을 느꼈어요. 목소리가 어머니보다 훨씬 거칠고 낮았거든요. 오빠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아닌데요? 호랑이는 당황했지만 재빨리 꾀를 냈어요. 일부러 목을 가다듬으며 더 신 목소리로 대답했답니다. 고개를 3개나 넘어오느라 목이 쉬었단다. 그래도 오누이는 쉽게 문을 열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신신당부가 떠올랐거든요. 동생은 오빠 뒤에 숨어 두렵게 떨었고 오빠는 문틈으로 밖을 살폈어요. 달빛 아래 서 있는 그림자는 분명 어머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답니다. 호랑이는 안달이 났지만 참고 또다시 어머니 흉내를 냈어요. 동생이 용기를 내어 다시 물었어요. 그럼 손 좀 내밀어 보세요. 창호지 문틈 사이로 손이 쏙 나왔어요. 달빛에 비친 그 손을 보는 순간 오누이는 깜짝 놀랐답니다. 손은 거칠고 크며 터실터실했어요. 게다가 손톱은 길고 뾰족했지요. 어머니의 부드럽고 작은 손과는 전혀 달랐어요. 엄마 손이 아닌데요. 오빠가 소리쳤어요. 호랑이는 당황하며 얼른 손을 거두고 변명했답니다. 하루 종일 일했더니 손이 다 텄단다. 얼어서 부은 거야. 그러고는 아이들을 안심시키려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배고프지? 엄마가 얼른 들어가서 따끈한 밥 차려줄게. 호랑이는 부엌으로 들어가는 척하며 뒷마당으로 돌아갔어요. 오누이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오빠는 동생의 손을 꽉 잡고 뒷문을 살짝 열었답니다. 두 아이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며 집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달빛 아래 우물가에 서 있는 큰 나무가 보였어요. 오누이는 숨가쁘게 그 나무 아래 달려가 기어올랐답니다. 높고 높이 올라가 울창한 나뭇잎 사이에 몸을 숨겼지요. 나뭇가지를 꼭 붙잡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오누이의 눈은 집 쪽을 향해 있었답니다. 호랑이는 부엌에서 밥상을 차려놓고 방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호랑이는 방 안을 뒤지고 마루를 살피며 씩씩거렸답니다. 결국 뒷마당으로 나온 호랑이는 우물가에 멈춰 섰어요. 우물을 들여다본 호랑이는 깜짝 놀랐어요. 물속에 아이들 얼굴이 또렷하게 비쳤거든요. 호랑이는 나무 위에 있는 아이들 얼굴이 물에 비친 것인 줄도 모르고 착각했답니다. 얘들아, 우물에서 어서 나오렴. 호랑이가 물속을 향해 말하는 모습이 너무 우스워서 동생이 참지 못하고 킥킥 웃고 말았어요. 그 소리를 들은 호랑이가 화들짝 놀라 위를 올려다보았어요. 달빛 사이로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는 오누이가 보였답니다. 거긴 어떻게 올라갔니?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물었어요. 오빠는 재빨리 꾀를 냈답니다. 참기름을 듬뿍 발라서 미끄러지듯 올라왔지요. 호랑이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황급히 집으로 달려가 참기름통을 가져왔어요. 손과 발에 참기름을 듬뿍 바르고 나무를 오르려고 했지요. 하지만 미끄러워서 조금 올라가면 미끄러지고 다시 올라가면 또 미끄러졌답니다. 호랑이는 발버둥 치며 계속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던 동생이 깔깔 웃으며 소리쳤어요. 도끼로 찍으면서 올라와야지. 호랑이는 그제야 속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화가 난 호랑이는 집에서 도끼를 들고 와 나무를 쾅쾅 찍으며 올라오기 시작했답니다. 나무 껍질이 떨어지고 나무가 흔들릴 때마다 오누이는 더욱 겁에 질렸어요. 오빠 금방이라도 잡히겠어요. 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호랑이는 점점 더 가까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오누이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답니다. 두 아이는 떨리는 손을 꼭 모으고 하늘을 향해 간절히 빌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를 살리려거든 세 줄과 세 방석을 내려주시고 죽이려거든 헌 줄과 헌 방석을 내려주세요. 바로 그때 신기하게도 하늘에서 환한 빛과 함께 세 방석과 튼튼한 세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오누이는 얼른 방석에 올라타고 줄을 꽉 붙잡았답니다. 줄은 오누이를 천천히 하늘 높이 올려주었어요. 그 모습을 본 호랑이도 황급히 하늘에 빌었어요. 하지만 호랑이에게 내려온 것은 낡고 해진 방석과 끊어질 듯한 헌동아줄이었답니다. 호랑이가 줄을 잡고 올라가자마자 뚝 하고 줄이 끊어졌어요. 호랑이는 그대로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하늘 높이 올라간 오누이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하늘나라는 평화롭고 아름다웠답니다. 처음에는 오빠가 환하게 빛나는 해가 되고 동생이 은은하게 빛나는 달이 되었어요. 그런데 동생은 어두운 밤 하늘을 혼자 지키는 게 너무 무섭고 외로웠답니다. 오빠, 밤은 너무 무서워요. 동생의 말을 들은 오빠는 동생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달이 되고 동생이 해가 되도록 자리를 바꾸어 주었답니다. 오빠는 동생이 밝은 낮 하늘에서 환하게 웃을 수 있기를 바랐거든요. 그 뒤로 오누이는 해와 달이 되어 하늘에서 우리를 비추고 있어요. 낮에는 동생이 따뜻한 햇살로 세상을 밝히고 밤에는 오빠가 은은한 달빛으로 어둠을 지켜준답니다. 낮과 밤이 번갈아 오는 것처럼 오누이는 언제나 우리 곁에서 서로를 생각하며 따뜻한 빛을 나누어주고 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면 오늘도 그 오누이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답니다. 오늘도 해와 달처럼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을 비추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도 신비하고 따뜻한 옛날 이야기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